속지마 이기사. 이 팔을 이렇게 기역자로 굽혀주세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팔을 댄 후에 가슴을 쭉 펴는 자세로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10초를 유지하시고 열을 세시고 펴시고 또 10초를 유지하시고 자 펴시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15개씩 해서 3세트 정도. 네, 의료계 가장 광고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속지마 이기사 2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우주 통증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첫 사례로 이제 허리 통증 문제를 다뤘는데요. 정말 일단 수술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결과를 좀 저는 얻었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예, 잘 봤다고 얘기 들었고 더불어서 댓글을 한 개 남겨주셨는데 이런 편협한 정보들에 이제 속기 쉬운데 이제 그래도 이런 내용들 늦었지만 좀 전해주게 되어서 좋다라는 그 댓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수술을 건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하는 사례 이런 언론 보도의 문제를 좀 살펴봤었고요. 이제 보도 행태 문제도 지적하고 통증의 원인을 소개했었고요. 이번에는 운동하는 방법도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기대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건전한 의료 상식 처방해 드리는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 통증 사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미디어 오늘에서 중요한 보도가 나왔어요. 예, 저도 처장님 통해서 이 기사 읽고 부글부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 부글부글한지. 정도였다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광고형 의료에 대한 방송들 그리고 기사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호도하고 그래서 과잉된 어떤 진료와 수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건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제품들인데 그거의 실제가 사례가 어떤지 나온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한 내용이 나왔고 저도 요즘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말 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는 지금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사진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MBC 3월 15일 날 방영되었던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다이어트에 도전 중인 여성이 그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갑자기 이런 가루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뿌려요. 이게 클로즈업 돼 있죠? 고기 위에다가 고기 위에다 살살살 예. 뿌리고 있는데 예. 이제 거기서 갑자기 질문이 등장해요. 지금 뿌리는 이거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주부가 시서스라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뿌려 먹고 있어요. 라는 답이 갑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네네. 삼겹살에 이걸 뿌려서 먹으면은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뭐 기름으로도 방해를 하는가 보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협찬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마법의 가루처럼 등장하는 이거 왜 나왔을까? 예. 예. 지금 그 방송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서스를 섭취하자. 체중과 허리둘레, 복부 지방률은 물론이고 체지방률까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내보냈고요. 네. 갑자기 전문의가 등장해서 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문의 등장하면 신뢰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데 우리 그렇죠. 지난번에 예. 이제 의료계에도 이러한 협찬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광고 이런 것도 요구가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문의가 어떤 이 멘트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어떤 방송 효과와 광고 효과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뒤의 맥락은 제거하고 요런 멘트만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 예. 충분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TV 앞에 앉아서 이게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막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청소하고 TV 예. 앞에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 같은 때 예. 이제 그런 때 이러한 교양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지상파나 종편 통해서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에 익숙할 것 같은데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두 시서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협찬 광고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보도에서 나왔는데 정필모 더불어민주당원 이 의원이 이제 언론계 출신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이게 1년도 아니고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주요 방송사,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가 이제 효능 효과를 다룬 제품 협찬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석 달간 1,255건이 나왔대요. 굉장히 세 많죠? 달 동안 1255건이면 뭐 네네. 매일매일 쏟아진 거죠. 그쵸. 네. MBN 같은 경우는 지금 306건이 나왔는데 정말 그럼 매일매일 쏟아졌다는 내용이고요. 네. 다른 곳들도 뭐 MBC 같은 경우는 200건이 넘는 지상파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협찬이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협찬이라는 걸 조심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찬이라는 말로 가려져 있는 광고라고 보면은 더 저는 맞아요. 정확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유산균류 핫하죠. 네네 예. 277건, 예. 콜라겐 113건, 시서스 95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류 남성 여성들을 이제 겨냥한 이러한 다 콜라겐은 피부 미용에 굉장히 혹하실 것 같고요. 저도 어느 날 네.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네. 유산균 잘 챙겨 먹고 있냐 아하, 그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걸 보고 전화하신 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시서스가 95가 아까 보여드린 마법의 가루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보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들이 여성을 좀 많이 겨냥을 해서 이제 방송 이제 효능 효과를 다룬 협찬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서스가 3위네요. 네, 3위고 콜라겐도 보통 피부 미용 쪽과 관련된 거니까요. 네네네. 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 유산균, 콜라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돼 있는 것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 이 문제점을 보도한 기사에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강봉 식품기준과장이 언급한 거를 소개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한국일보 기고글을 통해서 시서스에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많이 함유돼 있어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이 식품으로 복용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혈압약 복용자는 시서스를 섭취할 때 섭취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결국에 과잉 복용하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부작용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한 식품을 이용해서 완벽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운동과 뭐 식이 이런 것들이 조합돼야 되는 거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쉽게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현혹되는 거 항상 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네. 오늘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목 통증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예. 목 통증 원인 무엇일까요? 목 통증에 대한 제일 큰 오해는 목 통증은 목 디스크가 원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건데요. 목 디스크가 대개는 목 통증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목 통증의 주요 원인은 목 디스크가 아니고 근육통인 경우가 많은데요. 목 디스크가 목 통증의 원인일 경우는 1-20%에 지나지 않아요. 대개는 목 주변의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오게 되는 근육통이 많고 또 이제 뻣뻣해지면서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목 뒤에 있는 이제 관절들이 뭐 두꺼워진다든지 관절막들이 두꺼워진다든지 뭐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80% 이상입니다. 뭐 논문에 의하면은 후관절 증후군이 70%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는 바로도 목 디스크가 목 통증의 원인인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목 디스크 얘기하면 디스크하면 우리 수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할 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목의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걸 목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흡수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하면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급한 경우들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신경을 많이 압박해서 손의 힘이 떨어진다든지, 뭐 팔 움직이는 팔을 들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은 급하게 수술을 해줘야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했던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움직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아까 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예. 동작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든 경우가 아니면 예.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신경 압박이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느냐 아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의 기준이고, 단순히 통증만으로 수술의 기준을 삼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육통이 많다고 이제 목 디스크 이제 목 예. 통증에도 근육통이 예. 많다고 하셨는데 근육통을 예. 그럼 왜 오게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이 방송 진행하면서 자꾸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고 있는데, 예, 근육통이 오는, 자꾸 긴장이 좀 네. 되시죠? 근육통이 오는 주요한 원인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앉아서 의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를 바로 펴지 않고 허리가 굽어지면서 어깨가 굽어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보는데 둥근 어깨와 거북목 이렇게 하나의 이제 세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굽으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나오는 거, 이제 요게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제 자세 이거 제 자세네요. 예, 지금 제 자세인데 이렇게 펴야 되는, 이렇게 펴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면은 이게 피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또 운동을 하면 이제 효과적일까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교정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는 컴퓨터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뭐 사무직을 하시던지 아니면 또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하시게 될 때 컴퓨터를 하는 자세가 주로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등으로만 의자에 기대고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경우. 이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깨는 굽어서 키보드에 손이 가 있고 목은 앞으로 빠져 있죠. 자, 이 자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깨가 쏠리고 목이 빠지는 경우. 제 자세예요. 예. 이 2가지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니터 밑에 책을 쌓아서 모니터 높이를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니터를 높였다. 모니터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높였다 하면 이때부터의 자세는 첫 번째, 허리를 바르게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팔꿈치를 책상에 올려놓은 후에 목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는 느낌, 좀 편안해졌다라는 느낌으로 모니터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컴퓨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도 펴야 되고 가슴도 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편안하게 했던 동작보다는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유지하면 지치실 거예요. 근육들이. 자, 그러면은 조금 또 쉬셨다가 다시 또 펴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늘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세 교정만으로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이따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자꾸 하시면 근육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뒤에 허리 근육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요거 잡아주는 앞쪽 근육의 기능이 개선되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네. 목 통증에 좋은 마사지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목 통증에서 이 뒷목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근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부 승모근이라고 불리는 요 어깨 죽지 근육인데요. 요 근육하고 두 번째는 이 거북목을 만드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여기 이렇게 크게 만져지는 흉쇄 요돌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만지면 길다란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잘 만져져요? 예. 이 근육들이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아야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근육 양쪽을 평소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잘 문질러주고 근육이 이렇게 결이 따라가는데 그 결 따라서도 움직여주시고 결의 반대 방향으로도 좀 움직여주시면 좋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부 승모근 고개 돌린 자세에서 근육의 결의 반대 방향으로도 해주시고 결을 따라서도 해주시고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만지면 좀 아파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풀릴 때까지 서서히 해주시고 틈틈이 2에서 3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풀리면 상당히 목 통증이 개선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붓겠죠? 이 자세 교정과 마사지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사람이 문질러 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잘 풀립니다. 마지막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네, 목 통증에 좋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운동법은 등 통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깨를 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리랑 허리, 엉덩이 모두 다 벽에 댑니다. 벽에 대시고 이 팔을 이렇게 기역자로 굽혀주세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팔을 댄 후에 가슴을 쭉 펴는 자세로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10초를 유지하시고 열을 세시고 펴시고 또 10초를 유지하시고 자 펴시고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15개씩 해서 3세트 정도 틈나는 대로 해주시면 좋고 이게 언제 하시면 좋냐면 컴퓨터로 작업하시다가 일어나서 벽에 대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목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목이 어깨 위에 있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방 5도 위를 쳐다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리고 펴시고 자, 이 운동법이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운동법은 아니겠으나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운동법 외에도 대흉근, 가슴 근육이거든요. 대흉근,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능형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상부 승모근에 관련된 운동들을 좀 찾아서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드린 자세 교정, 그다음에 마사지법,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목 통증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으로 많이 좋아지니까 저희가 너무 속지 않고 이렇게 좀 내 스스로 내 몸을 좀 알아가고 관리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 통증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무릎 통증으로 돌아올게요. 속지마 이기사!